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먼저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울증 25년차 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우의 7년차 결혼생활 하고 있는 아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울증 17년차 그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 아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방송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저희가 청취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기 퇴원 괜찮을까요? 퇴원을 요구하는 환우에 대한 가족의 대처법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조울증이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그레이 부부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네. 반응이 좋았어요. 네. 와. 주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조울증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도 재밌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한 칭찬을. 네. 네, 심심하실 때 라디오 듣듯이 틀어놓으시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렸었는데요. 네. 어떤 청취자분께서 감사 일기 쓰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습관은 사실은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3주 정도 반복을 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운동도 그렇고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3주를 하시면 몸이 약간 루틴같이 인식을 해서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도 억지로라도 짜내서 오늘 2가지 감사했던 일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뇌 연구자들이 우리의 머리 뇌를 말합니다. 뇌 연구자들이 뇌 회복에 좋은 5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평소에 사소한 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뇌가 회복되는데 좋다고 합니다. 네, 조은님 오늘도 제발 없이 건강히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안 싸웠죠? 네. 오늘 두 부부님 안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자꾸 방송에서 싸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아, 그래서 조은님 표정이 오늘 편안해 보이셨군요. 네, 오늘 안 싸웠습니다. 네. 네, 방송 전에 제 동생이 오늘 얼굴이 편안해 편안해 보인다고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환우분들의 입원 때 이제 조기 퇴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녹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우 형님께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좀 확실히 제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견하셨군요. 아, 제가 생각이 났는데 조은님이 어제 아이들이 아무도 없이 저도 없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혼자 있는 자유시간을 가지셨어요. 네. 그래서 얼굴이 편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막내를 데리고 친정으로. 네, 친정에 가고 또 저희 위에 2딸이 있는데 2딸은 이모와 삼촌이 네. 데리고 키즈카페 가지고 네. 네, 그래서 덕분에 한 4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꿀 같은 시간을 네.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로 다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조울증 환우들의 입원하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자의 입원이라고 해서 환우분 본인이 스스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에게 이제 의사가 보실 때도 동의를 해서 입원하시는 경우가 있고, 2번째는 이제 가족 동의 입원이라고 해서 네. 본인은 입원을 원하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가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입원하시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 입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네,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죠? 전에도 사실은 법적인 절차로는 있었는데 이제 네.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요즘에 최근에 이런 조울증이나 정신질환 환우들의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좀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됐죠. 행정 입원을 실제로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네, 행정 입원은
자의와 가족 동의 입원이 아닌 제3의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대신 입원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입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행정입원 제도는 이제 가족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연고자가 없는 분들, 근데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상황인 경우에 정신보건센터를 거쳐서 지자체장이 허락을 하여서 이제 경찰이 출동하여서 입원하게 되는 그런 것이 행정입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사실은 입원이 치료의 능사는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 입원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인데 뭐 가족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뭐 연고자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요즘에 많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에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입원이 워낙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인권의 문제가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네. 까다롭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네. 가족이 직계가족이 있어서 동의가 가능하신 상태라면 직계가족을 통한 입원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동의입원도 응급입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을 해치거나 본인을 해치어서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응급한 네. 상황에 가족이 연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새벽에 네, 뭐 일이 네. 벌어지거나 했을 때 네. 그러면 구조한 그 응급대원이 아. 응급입원을 시도를 해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이제 일반적인 절차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행정입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네. 이제 개인이 요청을 하시는 건 지자체에게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정신건강센터가 우리나라에 시별로 다 있어요. 그쪽에 이제 네. 전문 요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뉴스에서 환우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생긴 환우와 또 주변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타인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조울증 환우분들이 이제 조증이 올라왔을 때 폭력성이 나타나면 그 행동을 나중에 안정기가 돌아왔을 때 많이 후회들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본인도 의도하지 않았던 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대부분의 환우들은 자의보다 비자의로 입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 후 전화 통화를 하시는 게 좋죠. 마음이 아프지만 선생님과 상의 드려보겠다고 시간을 좀 끄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매번 전화를 받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받기를 추천하시기도 합니다. 환우분이 기대하며 계속 전화에 매달리시기보다는 그곳에 적응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레이님 잘 읽으셨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저희 그레이님이 조증이 심하게 왔는데 미용실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레이님은 조증일 때 가족보다 새로운 사람들한테 엄청 친절한 그런 점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미용실에서 보기 싫어서 저는 같이 안 가고 그레이님 혼자 미용실을 가서 미용실에 가면 이제 뭐 매직이나 파마를 하면 엄청 오랜 시간을 앉아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오래 있어야 네, 되죠. 근데 조증인 상태에서 매직을 하는데 그 뜨거운 게 닿을 듯 말 듯 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걸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저희 집에 와서 저랑 만나서 둘 다 이제 화가 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 한마디 한 거에 화가 너무 이렇게 터져서 저희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창밖으로 버린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입원하시기 전에 네. 미용실을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미용실을 갔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그날 밤에 터진 거죠. 워낙 안 네. 좋기도 했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제 옷이며 신발이며 이제 그 전자피아노, 컴퓨터 이런 걸 다 아이고. 모두 창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 제 것만 던지더라고요, 거의. 의도적이네요, 이거 다분히. 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신발 한 짝도 없이 이제 그 시부모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밤에 진짜 이 그레이님 슬리퍼를 제가 이렇게 큰 신발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겨우겨우 이제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왜 네. 미용실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그렇게 해소를 한 거예요? 미용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는 그 미용실 가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자, 약간 여기서 냉전이 본인의 있었던 이야기를 거죠. 들어봅시다. 네.
아, 네.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 전체 매직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조증이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상상이 가질 아니, 않아요. 여기서 잠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레이님이 머리가 굉장히 기십니다. 예, 저보다 긴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릿결과 머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제 주기적으로 매직을 한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고요. 소중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왜 남자가 매직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아, 뭐 매직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학창 시절 때 제가 반곱슬에 머리숱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침에 뭐 머리에 왁스칠을 하든 이제 뭐 이렇게 젤을 바르든 해서 학교 가도 농구 한 번 하면 머리 다 망가지고 좀 그런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4, 5년째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때 그 사건을 하자면은 그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 매직을 하는데 제가 조증이다 보니까 좀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민폐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아야지 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미용실 원장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속에서 불이 지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아마 드럼 스틱을 양손에 쥐고 아. 그 미용실 원장님을 좀 그렇게 네. 뭐 아니라고 지금 네, 그거는 훗날 이야기고요. 퇴원 후에 양손에 스틱을 쥐고 원장님을 다시 찾아가서 또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날 밤에 이제 제가 제 옷과 신발과 모든 그 집기류들이 다 창밖으로 내던져졌으니 너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럴까봐 무섭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레이님이 입원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저는 그 화가 가시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입원을 한 다음에 3주 동안 전화를 아예 안 받았어요. 전화가 네. 계속 오지만 저도 저를 지켜야 하기도 하고 뭔가 가족으로서 약간 그레이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단호함도 필요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뭐 제가 과거에도 짧게 들었지만 또 두 분의 이야기로 재편성해서 들으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옆에서 들으니까 그레이에게서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떤 화나는 사건이 있으면 그때 화를 내지 않고 참아요. 참는데 그 참는 순간도 그레이한테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참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건들면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울증이란 질병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할 때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낼 구실을 찾아서 화를 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극이 화가 난 건 맞는데 아까 뭐 그레이님 아내도 말하신 것처럼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이제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건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슬픈 병입니다. 네. 아까 그레이가 입원을 했는데 3주 네. 동안 연락을 안 받았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면회를 갔죠. 전화를 받고 면회를 갔다가 다시 잘 병원에 있다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3주 네. 동안 면회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네, 전화도 안 하시고. 네네네. 3주 동안 전혀 보지도 듣지도 않았어요. 네. 제가 이제 다른 환우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안타까운 게 타이 입원을 할 경우에 환자가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입원하는 모습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도 네, 겪어봤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마음이 많이 너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뭐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것 같고 괜히 이렇게 물론 묶여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게 불가피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미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또 입원하고 그 당일날 바로 면회를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날 꼭 만나서 줘야 될 필수 약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정신과 약 말고 먹어야 되는 보조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당뇨라든 다른 약이 있다든지 네, 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입원하신 날 이후에 며칠은 면회를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환자도 본인이
입원하기까지 그 전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거나 타해나 자해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네.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병원이라는 곳이 어찌됐든 많은 보호자와 보호 관찰하시는 분들과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한 며칠에서 뭐 할 수 있다면 2, 3주 정도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면회를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처음 입원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환우들의 그 네. 수면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입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찾아가게 되면 환우분들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수면제를 많이 저도 드시면.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조우가 입원했을 때 면회를 저는 못 갔어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고 부모님이 다녀오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입원인가 했을 때는 제가 처음 면회를 갔는데 눈이 풀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에 쩔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약에 취한 모습? 근데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처럼 가족끼리 서로 이 병을 공유하고 돕는 그런 공동체가 없이 이제 보호자가 한 분이거나 두 분이거나 혼자 그 병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면회를 갔는데 애가 눈이 풀려 있어. 근데 애는 이 병원은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나를 학대했고 나는 당장 나가고 싶어 이러면 퇴원시켜주고 싶으시잖아요. 마음이 너무 그쵸. 요동이 될 네.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께서는 겁이 나실 수도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애가 바보가 네.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약을 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증상을 잡힐 만큼의 정량을 그동안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안 먹었다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을 점점 증량하면서 그 약이 몸에 일정한 농도, 혈액의 일정한 농도가 되기까지 최소 3주에서 길게는 3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의사가 이제 증상이 잡혔고 외래만 받으셔도 충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애 당장 이렇게 데려가겠습니다 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재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을 많이 먹으면 발음이 그렇게 잘 안 돼요. 네, 맞아요. 혀에 혀가 풀려요. 네, 혀에 힘이 제대로 안 돼서 무슨 말을 하면은 웅얼웅얼해요. 전화 받을 때도 그런 목소리를 그레이님은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조금 미어져요. 그런데. 꼭 무슨 혀에 살이 찐 듯한. 아니요,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아. 네. 아니 뭐 조우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그래도 어눌한데 말이 근데 그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굉장히 센 약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저는 네. 저는 아니다. 어눌하지 않았어요. 난 이제 아니다 이러신 거죠? 네. 뭐 지나간 얘기라면 뭐 그렇고요. 네, 아무튼 저와 당신을 같이 엮지 마세요. 같이 엮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을 그으시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럼 뭐 조우 형님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말이 어눌하기도 했지만 처음에 이제 뭐 입원을 하게 되면 워낙 센 약으로 주치의가 다스려요. 그래서 눈도 뿌얘져가지고 뭐 담배를 필 때 막 불을 붙이는데도 눈이 뿌얘져가지고 잘 못 붙이니까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잊지 말으셔야 할 거는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네. 계속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런 상태가 조금 초반에 있다가 증상이 잡히면서 약이 줄어들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일상생활 할 수 있을 만큼 의사 입장에서는 뭐 입원한 환자를 계속 데리고 있을 게 아니고 퇴원시키는 게 사실은 더 목적이시잖아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신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약을 세게 주거나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경험상 3번의 입원을 받지만 입원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네. 우선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믿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이 입원하셨을 경우에 보통 이제 주치의에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네. 나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조우 같은 경우는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자기가 며칠 날 꼭 나가야 된다. 막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부분 커트를 당해요. 네. 그럼 이제 불만이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과 통화를 할 때 주치의가 어떻게 자기한테 안 좋게 했는지를 막 구실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 병원에서 제일 실력이 없는 의사라는 둥 막 이런 약간 검증되지 네. 않은 말들을 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님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겠다. 네. 인권보호 쪽에다가 네, 그런 네.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조금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아까 물건을 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뭐 이제 와이프 것도 많이 던져버리고 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가장 두려웠던 점은 와이프한테 버림받을까 봐 그 3주 동안 이제 연락도 할 수 없고 와이프한테 버림받을까 봐 그때는 입원할 때 결혼 반지도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번의 그 고난은 거기 사람들의 텃세가 있었어요, 어른들의. 그래서 네. 막 저한테 야, 너 나한테 담배 한 가지 줘봐 하면 줘야 되고 뭐 초코파이 하나 줘봐 하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제가 어디 가서도 조금 좀 강렬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쫄지를 않아요, 좀. 그래서 좀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병원 생활이 조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레이님이 저한테는 가끔 쪼르십니다. 네, 결혼을 잘하셨네요. 네. 네. 근데 반지는 그 위험해서 이번 때 하는 거죠. 액세서리나 이런 건 혹시 흉기처럼 사용될 수 네, 있어서 그렇죠. 그걸 뺏는 게 아니라 잠깐 보관을 해두시는 거고요. 어,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막 자꾸 방송에서 전화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자기의 환자를 맡고 있는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전화는 언제부터 받으면 좋을까요? 뭐 오늘부터 받아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뭐 3일 정도는 받지 말아라라든지 뭔가 코멘트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고 주치의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연락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수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그리고 또 그런 환우들을 많이 보셨던 전문 의료진에게 좀 도움을 구한다면 적절한 조언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우가 배우자인지 아니면 자녀인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자녀라면 네. 굉장히 이렇게 안쓰러움이 더 많을 것 그쵸, 같고 그쵸. 네, 배우자라면 단호하기가 더 힘드시겠죠? 배우자가 아픈 거하고 자녀가 아픈 거하고 네. 그게 뭔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되실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입원했을 때는 2014년도 뭐 이럴 때 입원하자마자 전화 통화가 불가능했어요. 거기서는 네. 공중전화 같이 있어서 전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병원 내에서 생활을 잘 할 때 포인트를 받아서 점수를 네. 받아서 어느 점수가 넘어가면 간호사가 포장의 네, 개념으로. 공중전화 카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병원 내에서 그런 룰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권 때문에 환자들이 입원한 당일에도 가족들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네, 어떤 병원은 핸드폰도 그냥 소지를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네, 폐쇄병동에서도. 근데 저는 사실은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요즘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뭐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부득이한 대우를 많이 받아서 막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수면으로 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낮은 확률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더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그 전화를 네. 그렇게 너무 자주 하는 게 환자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병원에 들어가 보셨지만 거기서 전화 자주 한다고 심심하고 시간이 많으시고 또 억울할 수 있고 말하고 싶고 이런 건 당연하지만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네, 치료에 집중을 좀 방해할 수 있는 거죠. 당사자가 느끼실 때는 어떠셨어요, 조은님? 네, 제 생각에도 입원하자마자 가족들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입원한 거랑 입원하지 않은 거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1주에서 2주 동안은 전화 제한을 하는 것이 환우를 위해서도 치료를 위해서도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한 두어 달 전에 어떤 환우 가족분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어머님이시고 아드님이 환우셨어요.
근데 환우가 이제 발병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다음날 이제 면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약이 잘 맞았나 봐요. 다음날 갔는데 애가 너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바로 빼왔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병에 대한 인지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셨고. 그리고 그래서 의사가 반대했지만 뭐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또 강제로 의사가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의사는 반대했는데 의사를 쫄라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안 가서 또 더 심하게 재발이 와서 오래 입원을 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 자기가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그 안타까웠던 게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그 중간 입원하기 전 중간에 취업을 하신 거예요. 네, 환우였는데 취업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취업을 하셔서 거기를 출근하려고 되게 부푼 꿈을 갖고 있다가 출근하기 바로 며칠 전날 입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신 거죠. 그래서 입원을 해서도 자기 회사를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자기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 이렇게 무지하지 않았다면 그때 치료를 충분히 받고 나왔으면 그 다음에 취업했을 때 그 직장을 날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조기 퇴원은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다시는 입원하지 않을 만큼 건강한 생활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선 조울증이란 게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요. 네. 어머니가 보실 때 문제됐던 증상만 없어졌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환우가 태어나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걸 수도 있고요. 네. 입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환우를 우리 가족의 손에서 의사의 손으로 권위를 의사에게 준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족분이 조기 퇴원을 주장하셔서 조기 퇴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반대를 하는데도 조기 네. 퇴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제가 들었을 때 좋은 결과를 낳은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남편분과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내분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굉장히 많은 곳에 하셨대요. 네. 근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입원해서 남편분이 보셨을 때 너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입원하기 전보다 입원 후에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기 퇴원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네. 군데 그렇게 조기 퇴원을 하다 보니까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입원을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너무 네. 이 분은 병원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시고 조기 퇴원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병원에서 얘기하는 걸 따라주지 않으시고 치료에 필요한 부분을 얘기 드려도 동의해 주지 않고 네, 이제 좀 의료진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으시니까 네. 그렇게 되면 환자를 치료해 드리기가 사실 어렵죠. 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배우자분이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이분은 아직도 의사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음.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참 저도 많이 답답했는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신뢰 관계들이 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병원 내에서 입원 환우들에게 제일 큰 공통 관심사는 퇴원이에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불만을 가족분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해 보다가 그것도 안 먹히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잘 보여요. 네. 그 그렇죠. 그런 단계가 와요. 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회진을 예, 도시면 회진을 도실 때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면 몇마디 놔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좋단 예, 괜찮아졌다는 거. 네. 네, 그렇게 말도 침착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 선생님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저 선생님 저는 퇴원 언제 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 어, 제가 되게 지금도 지금 외래 다니는 조우님의 병원에 거기서 입원을
2번 넘게 했었는데 되게 감사했던 게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퇴원을 사실은 환자가 제일 원하는 건 퇴원이고 전화를 해도 항상 그 얘기를 하죠. 퇴원시켜 달라 아니면 퇴원하도록 부모님을 설득해 달라 의사를 설득해 달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상의하면 퇴원에 대한 권한을 다 의사에게 미루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퇴원을 할 텐데 퇴원 이후에 가족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마치 가족이 나를 안 내보내줬다 이런 감정을 갖게 되면 서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겠다. 내가 잘 말씀드려 보겠다. 이렇게만 하시라고 팁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의사분들은 그런 환우를 굉장히 많이 대하시니까 환우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아실 거고 그 말을 어떻게 넘기는지도 저희보다 훨씬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그거 권한을 약간 미루면서 결정권이 나도 해주고 싶지만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넘기시는 게 어떨까. 네. 네, 그래서 입원했을 때 생겼던 그 오해를 퇴원 전에는 다 풀고 퇴원을 해야 네. 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기 퇴원을 했을 때, 안 좋은 것은 약으로 병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잡지 못한 거,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어떤 약이 맞는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 찾는 기간이 있잖아요. 약도 종류가 많고 약을 이런 약과 이런 약을 조합을 시켰을 때 너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또 입원했을 때 가졌던 가족에 대한 불만이 다 해결되지 않은 채 퇴원을 한다면 또 그것을 가족이 감당을 네. 해야 되는 해결되지 거죠. 않은 채 태어나신 분 저희 집안에도 한 분 계십니다. 네. 저희 친정아버지라고. 저희 앞에서는 차마 말씀 못 하시고 친정 엄마가 들을 때만 이 나쁜 XS 년들 이러면서 네, 혼자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처음 이제 인생에서 처음 입원을 강제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작년에 술 때문에 도저히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시고 식사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하면 누구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든지 아니면 술 취해서 길에서 주무시든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네. 그때 진짜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도 치료를 받으신 게 너무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질문이 있는데 조기 퇴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환우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퇴원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조기 퇴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몇, 기간이 정해진 게 몇 개월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퇴원하는 것은 조기 퇴원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뭐 기간이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뭐 1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너무 막 좋은 애 방송 자꾸 입원시킨다, 입원하라고 한다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입원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예방을 해서 약물 치료와 또 다른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입원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좋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사실은 방송이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환우이시면서 시집을 출간한 꽃받침님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지하다의 지지입니다. 네, 서포트하다의 지지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대 마음을 가린 병이 있다면 내게 얘기해 줄래요? 내가 듣는다고 그 병이 비키지는 않겠지만 그대 마음이 다 가려진 것은 아니란 걸 그대가 알았으면 하니까요. 그대가 아무리 많이 가려진 날이라도 내게서 낯빛을 지우지 말아요. 사라진 당신의 표정에 대해 검게 뒤섞여 버린 감정의 색깔들에 대해 그대는 잠시 아무 말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그대의 눈빛과 숨과 꼭 담은 입술로 말해주세요. 얼마나 그 병을 털어내길 원하는지.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능이 많습니다. 네. 제가 다른 시들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정말 글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글만 보면 이분이 조울증 환우신지 조울러이신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네, 글이 너무 네. 좋아요. 매력적인 꽃받침님의 시를 더 듣기 원하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써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네. 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